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묻은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을 하나 올렸어요.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날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올렸는데 그날 시장이 좀 높게 시작해서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흘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 올린 게 여러분 중국이 묻은 주식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상회담이 있어서 이슈가 되기 전에 바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흐름이 중국이 묻은 주식들이 좀 요렇게 흐르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에 대한 거를 체크를 오늘 해드리고 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양국 간에 어느 정도 가져간 이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냥 좋은 딜이었다. 수혜를 양국 간에 다 가져갔다라고 저는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대만 문제를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식석상에서 한국이랑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문제를 언급을 했죠. 대만 문제가 사실 중국한테 있어서는 레드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중국이 입장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일장이죠. 근데 아무리 입장이어도 일장한테 참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선이 있죠. 예를 들면 정말 참기 힘든 욕을 했다거나 건드려서는 안 될 나의 지인을 건드렸다거나 이러면은 뭐 서열이고 뭐고 상관없죠. 이제 대들 수 있고 싸움을 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는데 그 레드라인에 해당했던 게 중국한테는 대만 문제거든요. 요거는 민족에 관련된 문제라서 중국은 요거는 참을 수 없어서 항상 민감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월요일에 바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야 불장난 하지 마라. 어떠한 내정 간섭도 용납 못한다. 외부 세력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당연히 반응을 하죠. 야, 역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아.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주식들은 조금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요렇게 예상들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평가가 된 것들이, 야, 한중 관계가 이제 불투명해졌다. 대만 언급으로 인해서 밟아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밟아버렸다. 뭐, 요러한 평가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나왔었던 게 청와대 입장은 조금 달랐더란 말입니다. 여론들이 굉장히 우려 섞인 반응들을 표출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야 불장난 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할 거다. 중국과의 관계가 이상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와대 말이 맞았죠. 중국과의 지금 관계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걸 중국이 묻은 주식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요렇게 빠지다가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지금 올릴 거예요. 제가 볼 때 청와대에 굉장히 당연하죠. 근데 참모진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능력을 잘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영특하게 대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잘 보여야 되니까 미국 입맛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중국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다 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쪽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갔잖아요. 이제 걱정되는 건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태도가 걱정이 되니까 대만 문제도 언급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낸 성명서에는 이렇게 말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원래는 중국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야 대만 해협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아사모사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도 모르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그 한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는 저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인 활동을 반대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했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이렇게 슬금슬금 비껴나가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존중을
촉구한다. 국제법 존중을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 문제도 있죠. 요것도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불과 전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성명서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국내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 인권과 법치를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이렇게 아사모사에게 지금 되게 교묘하게, 영악하게, 영특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지킬 걸 다 지키네? 또 좋은 소리를 해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도 너네가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에 껴있는 거 알아. 그래서 너네 입장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 라는 암묵적인 좀 뉘앙스를 풍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죠. 야, 이거 뭐야?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또 잘 비껴나갔어. 그래서 한중 관계가, 전선 이상무, 아무 문제 없어요.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오르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는 게 맞겠죠.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언급을 했었던 거는 한국콜마홀딩스가 있었죠. 이 친구가 이랬던 겁니다. 전날 이상하게 빠져요. 금요일날. 이상하게. 얘가 1월 애가 아닌데 무슨 5%가 빠지죠?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유도 몰라. 이거 왜 빠지는지 이유도 몰라. 그래서 다들 답답해하고만 있습니다. 네이버 종토방 이런 데 들어가도 왜 빠지니, 뭐 세력이 어째니, 뭐 털기니,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빠지는 이유도 모르고 빠졌다가 다음날 이유를 알았죠. 이유를. 이것 때문에 빠졌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좀 안 거죠. 청와대도 이제 이날 저녁에 발표를 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괜찮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보가 빨랐던 사람들은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과대 낙폭이다. 밑에서 줍줍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뭐 똑똑한 애들이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잡았겠죠. 근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올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얘는 또 옛날과 같은 텐션을 유지를 하는 게 법치상 맞죠. 법도상 맞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말씀을 드렸고 현대엘리베이도 얘는 어쩔 수 없어요. 화장품 관련주라서 중국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도 제가 중국이 묻었다고 했어요. 야, 요거 현대엘리베이가 엘리베이터 회사인데 중국이 왜 묻어? 근데 제가 요거 분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지금 빠지잖아요. 원래 정말 밑골이 달렸으면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야 되는데 이 친구도 중국의 스마트 공장이 완공이 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막 끝났는데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로 뭐 에스컬레이터 대규모 이런 식으로 발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좀 또렷한 친구라서 많이 빠져 있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역시 원래 텐션 유지하면서 좀 강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번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가 정말 좋은 회사 이러면서 쭉 오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메일유업도 제가 분석을 해드린 종목 중에 중국이 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셀렉스도 그렇고 중국발 매출이 좀 그렇게 많아요. 분유나 초유나 이쪽 물량이. 그리고 중국에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급진 어머님들, 사모님들은 이렇게 또 메일유업 한국 거 프리미엄 분유를 또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좀 강하게 빠졌죠. 뭐 퍼센트는 크진 않지만 메일유업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거의 신고가 부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중국이 묻은 주식들을 몇 개 더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도 중국이 묻은 주식이 맞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안 그래도 하방 압력이 강한데 최근에 좀 고생을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국이 묻은 주식 이 시리즈 이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문제부터 시작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당연히 중국이 묻은 주식이 맞죠. 중국향 매출 비중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도 중국이 묻은 주식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날 빠지죠. 다들 궁금했을 거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얘가 빠지잖아요. 금요일날. 이유도 모르지. 요거 왜 빠지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반도체 회사가 중국?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근데 이거 빠지고 이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중국과의 매출이 정말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이 묻은 주식. 근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분석을 했으니까 그 인사이트는 같이 참고를 하시면 주가를 조금 더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21일 날 뭐 빠졌다가 네, 이날 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포텐실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중국이 묻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더 넘는 모습이에요. 중국이 묻은 주식들이 이날 크게 흔들렸다가 이날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비껴 나갔으니까 당분간은 좀 걱정이 없겠지 않냐, 뭐 요런 좀 반응들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악재가 소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로 더 매수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아시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스 같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투자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포트를 21일 날, 금요일 날 이미 조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얘가 빠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불안해하면서까지 투자하긴 싫거든요. 제가 요걸 들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을 쓰고 조마조마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멘탈이 흔들리고 요런 상황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했고, 중국이 묻지 않은 맛있어 보이는 굉장히 좋은 주식들로 다 포트를 대거 교체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미리 말씀을 올렸고, 지금은 또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좀 좋아지는 측면이잖아요. 그럼 너 앞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중국이 묻은 주식 중에 좋은 주식 많으니까 이제 그거 줄 거야? 라고 여쭤보시면 아니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미중 분쟁이라는 건 언제 이야기가 어떻게 오가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조금 잘못 새어나가면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새우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보진 않고요. 이연이 됐다고 봐요. 뒤로 미뤘다고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묻은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그럴 생각이에요. 다만 종목별로 따라서 이런 리스크보다 이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제 미약한 의견 참고를 하시면서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남겨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인사이트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죠?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